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 열린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범석 의장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김 의장이 불출석한 사유는 뭡니까? 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에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쿠팡의 수익의 90%가 한국에서 나온다며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 미국의 대형 회사들도 미 의회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쿠팡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향해 질문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도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대준 전 대표와 똑같이 한국 사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불어 김범석 의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장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또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점을 놓고도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비겁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증인들도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미 지난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의장 등 3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오늘 같은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고가 오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불씨를 키우려는 야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날을 세웠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의 일을 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쿠팡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한 달 전인 지난 9월 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와 함께 점심 먹은 일을 난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당시 오찬 때 자신과 갈등을 빚고 나간 자신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 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정계 연줄, 이른바 대관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쿠팡의 고질병을 짚기 위해서라도 부르잔 건데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은 화살촉을 다시 쿠팡에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상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야당은 그럴수록 기세 등등 여의도 5성급 호텔의 식사 비용 70만 원을 누가 냈는지 따져보자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스타를 드셨어요? 그래서 호텔 룸에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기업 인사조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산재를 꼬집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하는 등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고가 식사 논란에는 38,000원짜리 파스타 한 그릇을 먹은 게 전부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파스타는 그 식당의 시장 요리, 즉 한 젓가락 분량이란 폭로가 나오는 등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에서도 이유 불문,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해명도 좋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이사와 쿠팡 법인 등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쿠팡 주식회사와 박대준 전 대표를 고소한 A씨 등의 법률 대리인을 지난 11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파서는 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이송했습니다. 생중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하루 전 특별한 헌신을 보상하겠다며 공무원들을 격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전후로 나타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앞선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한 거란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책갈피 달러, 즉 외화 불법 반출 검색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사 사장이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 말이 틀렸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인천공항 측과 위탁 계약을 맺고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인천공항이 대신 검색을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과거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다 걸렸다는 정부의 보도자료도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란 일각의 지적 또한 반박했습니다.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대통령은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책임의식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책갈피 외화 반출 대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해명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책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자세가 옳은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전 국민,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기관장에게 모욕을 주는 듯한 모습은 이례적이라면서 대통령 품격에 맞지 않아 불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라디오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럴 거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울러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 건보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성 논란에 잠시 숨 고르게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으로 문제가 해소됐다며 조속한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본질은 그대로라고 맞섰는데 통일교 특검 발의를 위한 공동 대응 전선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여권의 법안 처리 시한 정해졌습니까? 네, 어제 의총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이 뚜렷합니다. 당장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관련 수정안을 1순위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원안에도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내란 청사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다만 진보 진영 내부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조희대 사법부의 추천권을 박탈하라며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예, 내부뿐 아니라 야권 반발도 여전한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연대에 나섰지요? 네, 거침없는 여권 강공에 보수 성향 야당들은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아무리 법을 수정해도 위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내란 재판부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보거독을 30%만 제거하겠다는 건데 보거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조에 들어간 양당은 통일교 특검 앞에서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회동했는데 모두 발언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회동 뒤 두 당은 대부분 사안의 뜻이 모였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인정할지 특검 법안을 몇 개 발의할지가 남은 쟁점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당이 연대 전선을 더 넓힐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에 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특별 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통일교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학자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 원의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오후에 예정됐던 접견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학자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가 최상병 특검팀을 직접 수사한 선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정모 씨는 최근 한 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2천만 원 전달을 시도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500만 원 등을 지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는 미리 알았고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맡았던 이모 씨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걸 인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에게 300만 원씩 줬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로비를 처음 언급했던 윤 전 본부장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를 확대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데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한 건 관련자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라면서도 법정 증언 등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까지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나오는 내년 1월 28일에 열립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은 권 의원을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 생활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아닌 명예라며 자신은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종교단체를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권 의원에게 절박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줬다고 주장하는 1억 원도 불법을 감수할 만큼 엄청난 돈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권 의원 측이 준비한 쇼핑백과 현금 다발을 재판부가 직접 측정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권 의원 측이 현금 1억 원 정도가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면 보좌진 등이 이를 인식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앞선 기일에 이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같은 날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예정된 만큼 이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아내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건넨 당일 김 의원 사무실에 방문한 차량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은 앞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며
내일 다시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어제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검에서 법리 해석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주거지와 사랑제일교회 등을 강제 수사한 데에 이어 전 목사 딸의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 목사는 금전적 지원과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보수 유튜버와 신도 등이 폭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측근과 행동대원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 역시 시위대의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12일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에는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전 목사와 신 씨 두 사람 모두 서부지법 폭동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도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에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 씨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 판단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개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촉박하자 시범 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던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AIDT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협의 없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공직자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위,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 부패 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세운지구 개발 관련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자고 쏘아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서 서울의 미래 도시 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느냐며 이같이 한탄했습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이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한 건 세운지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우려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무원들에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나쁘다고 해놓고는 수박 겉핥기식 질문과 답변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갈 때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음료 포장 시 일회용 컵을 따로 계산하도록 해서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빨대 역시 종이 빨대조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되 노약자 등이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수액을 맞다 의식이 저하된 10살 여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시간 20분 만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10살 A의 양이 갑자기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처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해당 증상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이 A 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 이송하던 중 도착 2분을 남기고 심정지가 발생했고 A 양은 병원 측의 응급조치를 통해 간신히 맥박과 혈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이송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A 양은 보호자 요청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최근 부산에서는 외상을 입고 경련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심정지로 숨지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회의론 여파로 2%대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 오른 4,056.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5% 오른 10만 7,900원, SK하이닉스는 4% 상승한 55만 1,000원을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면서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 1,480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와 양극화 측면에서 위기라며 걱정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도 많지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4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취소 절차 소송 비용 73억 원과 정정 절차 소송 비용 8천만 원, 지연 이자를 포함한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가 승소한 지 29일 만입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PM법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16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음주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걸 술타기라고 하죠. 지난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요. 운전면허 취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매니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도피 중 캔맥주를 추가로 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술타기를 통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이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성립 시합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사건 이후 모방범죄까지 잇따르자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으로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 살피는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계엄 선포에 여건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남동 관저 이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따내는데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을 맡은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좀 소명하셨어요? 21g의 불법 특혜준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구속됐습니다. 관저 이전은 시공업체 21g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21g 대표 배우자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크리스찬 디올 제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으로 최근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으로 21g이 수의 계약을 따내는데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살피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1년여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로 평양과 원산 등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겨냥해서 20여 차례 전단을 날려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전단이 뿌려졌을 당시 북한은 남한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군심리전단 등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보다 1년여 앞선 지난 2023년 10월 NSC 상임위에서 이미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1월까지 최소 23번이나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살포 작전은 국군심리전단이 실시했고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련된 부대들은 매달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대북전단 작전 관련 문건을 일절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김용현 두 전직 국방부 장관이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며 대북전단 작전을 독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테러 희생자 15명 가운데 첫 번째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시드니의 본다이 차바드 유대교 회당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모인 가운데 라피 엘리 슐랑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현장에서는 호주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장례식장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 추모객들은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AFP 통신은 본다이 라피로 알려진 슐랑거를 태운 연구차가 도착하고 관이 내려지자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1살인 5자녀의 아버지 엘리 슐랑거는 이번 테러 공격이 발생한 본다이 해변에 바다의 한우카 행사를 조직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호주로 이민 간 인도 출신이라고 인도 경찰이 밝혔습니다. 50살 사지드 아크람은 무역학 학위를 따고 유럽계 여성과 결혼을 한 뒤에 1998년 일자리를 찾아 호주로 이민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지드가 인도에 사는 동안 불리한 기록이 없었다며 가족들은 그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원유 수출길도 전면 차단하면서 사실상 정권 고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바다에서 미군 헬기가 유조선에 접근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순식간에 유조선을 장악합니다. As you probably know,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지난 10일 미군이 유조선을 납포한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 유조선이 드나드는 걸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최대 자금줄인 석유 수출길을 막으면서 사실상 고사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서 석유를 훔쳐 정권을 유지한다며 아예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며 지상작전에 앞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That we're going to start hitting them on land, which is a lot easier to do, frankly. But these are a direct militar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마두로 대통령은 겉으로는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지만 미국과 이면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이무망명이라는 최후 통첩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유조선 봉쇄령에 대해서 약탈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국부를 약탈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인 만큼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F 모빌리티 대표, 법원이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를 했는데요.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대표, 지난 6일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는데요. 김건희 씨의 집사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알려져 있죠. 구속적부 심사에서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했지만 핵심 측근의 폭탄 발언에 백악관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는 지난 1년간 수지 와이즈 비서실장과 10번 이상 인터뷰했다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 그대로 폭탄 발언 수준입니다. 와이즈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케타민 중독자라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는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습도 마두로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되자 와이즈 실장은 즉각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다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벤스 부통령도 와이즈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And Susie Wiles, we have our disagreements. We agree on much more than we disagree,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her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that I think the President could ask for.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아 다행이지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 백악관 보좌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와이즈 실장의 가차없는 평가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022년 KT 위즈에 입단한 안현민 선수, 군대에서 벌크업에 성공하며 복귀한 올해 신인 왕과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퓨처스리그를 호령하고 내년에 제2의 안현민을 꿈꾸는 선수들이 최근에 군복을 벗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상무 야구단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저녁을 마칩니다. 올 시즌 특히 상무 타자들은 퓨처스리그를 맹폭했습니다. 동갑내기 거포로 입대 전부터 주목받았던 롯데 한동희와 LG 이재원은 더 무섭게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홈런 27개를 때린 한동희가 리그 홈런과 타점, OPS 등 1위, 이재원은 모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가대표팀에도 나란히 뽑혀 이재원은 체코전에서 홈런포를 쏘올렸고 한동희는 일본전에 4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재원은 붙박이 김현수가 팀을 옮기면서 주전을 노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한동희는 거포가 부족한 팀 사정상 곧바로 중심 타자를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몸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습관, 그다음에 경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타격에서 조금씩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입대 전 1군 출전이 17경기에 불과했던 KT 류현희는 상무에서 4할 1푼 1리로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4할은 2017년 홍창기 이후 8년 만. 2루를 맡으며 올해 타율 2할 5푼대로 떨어진 김상수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잘 준비한 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받은 거에 의미 담지 않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율 3할 6푼을 치며 OPS 1을 넘긴 두산의 포수 윤준호까지 퓨처스가 좁았던 전역생들이 내년 제2의 안현민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어제 시작된 흑백요리사 두 번째 시즌이 백종원 심사위원을 향한 여론이라는 변수 속에 화제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제작진은 첫 시즌보다 더 많은 요리가 등장해서 보는 재미가 클 거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흑백요리사의 화제성은 여전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1일 순위 1위를 찍었고 눈길을 끈 요리와 출연진은 단숨에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는 맛을 더 완성도 높게 보여주자는 연출 전략이 현재로서는 먹힌 셈입니다. 너무 변화를 위한 변화보다는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던 시즌 1이었던 만큼 그 시즌 1에서 사랑받았던 요소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가져가고
여기에 새 시즌의 주인공이 된 네로라 하는 셰프들도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나도 이제 젊은 친구한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 자세도 가지고 있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57년 경례라는 게 그렇게 이제 긴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뭔가 이 흑백 요리사라는 게 되게 큰 도전이었고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작진은 시즌2야말로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는 게 기획 취지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비롯해 더 많은 요리가 탄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갈수록 더 재밌어질 것을 장담한다고도 했는데 요리와 함께 전해지는 요리사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도 지켜봐 주길 바랐습니다. 아이가 제가 이제 우는 장면에서 좀 많이 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집중을 했어요. 계속 웃으면서 보고. 99명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음식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하고 제작진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백종원 심사위원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충분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매섭지 않았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가을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지만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면서 날이 더 춥게 느껴지겠고 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도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중서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해소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해안에,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9시 반부터 구치소 수용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오후에 예정된 접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전담 수사팀은 한학자 총재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무렵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금고 속 280억 원 돈 뭉치가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1대 총선 전인 2018년부터 2년 동안 여야 정치인과 접촉하며 금품을 전달했고 이를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해왔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지난 11일 진행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과 이번 한 총재에 대한 진술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경우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 한 달짜리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천정궁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와 피의자의 주변 인물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총선에 잘 사용하라며 2020년 4월쯤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된 영장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당시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때라 적시된 내용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 오후 통일교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총재의 280억 원 개인 금고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한테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피의자 3명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따져서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11일 민특검과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는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의 특검 파견검사 등이 지목됐는데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공수처법에 있는 조항을 이첩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특검 파견검사도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선례로 참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관할 건 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며 추후 공수처가 검토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한다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권성동 의원은 공직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를 만난 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 전 본부장의 제안에 따른 거라면서 다른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네는데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날에 확보하셨어요? 핵심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이 포함됐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차량 출입 기록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넨 날 국회에 방문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특검은 김 의원을 공범관계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소환 조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만료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담금질에 나서며 녹록지 않은 연말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삭제했다고 자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다음 날 당론 추진 방침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란 재판부의 탄생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당위성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다음 달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날린 건데 동시에 법안이 후퇴했다는 강경지지층의 볼멘 소리를 다독이기 위한 일종의 강공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에 내란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이나 22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왔지 또 이길 것이다. 내란 청산 양대축인 2차 종합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이 끝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총의를 모으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다시 특검발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을 멈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태껏 정치특검의 강제 수사는 정권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뤄졌다며 이래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거라고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정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위한 야권 연대도 빨라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 이르면 이번 주 공동 발의안을 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 추천 몫을 어디로 할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별건으로 분리할지 등 이견도 있지만 견해 일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꼭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권의 거침없는 강공에 보수 야당이 대동단결로 맞서는 형국인데 이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 2라운드는 지난주보다 훨씬 치열하고 격렬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징계 문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명청대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 김동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당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가 마땅하다며 당무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 파열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로 꼽힌 손바닥에 왕자를 쓴 분이라는 발언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속이라고 반박했고 의원 단체 SNS방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 운영기조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때 적절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 사항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다음 달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건택 강북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 문정복 이성현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성사됐습니다. 가공된 프레임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오지만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리가 조금 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과도 다릅니다. 명통, 직통, 정부와 엇박자 등 후보들 출사표부터가 노골적입니다.
공교로운 시기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시험대에 섰습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향후 리더십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주무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관 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77%나 급감했지만 환율 상승 추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세는 내부 요인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라서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룰이 너무 투명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깥에 얼마를 나갈지가 다 알려져 있고 해지하는 시점 또 해지하는 중단 시점 이런 의사결정 이 기준이 너무 해외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이 3,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1.4% 오른 4,056으로 마감해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4%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6,226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 20만 명을 넘으며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 저출산 여파로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 급증했고 엄마는 14만 명으로 0.9%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이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아빠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대에서 2022년과 2023년 7%대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자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연령대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10.5%, 엄마는 21.2%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영상으로도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에 해명을 요구받아온 샤이니 멤버 키 씨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며 사과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2분 30초 동안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구체적 해명 대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발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두고 여론은 냉담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갑질은 엔터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던 샤이니 키는 뒤늦게 사과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뜻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전까지는 이모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유명 연예인이 대중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강조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이 검찰과 세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기각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반발하며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지난 9일 동부지검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 경정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에 더해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까지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 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이에 백경정은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혜룡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는 겁니다. 또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경정의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반 만에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백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게시한 서류 외에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합수단은 또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별도의 도표를 공개하며 백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경정의 수사 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경정은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워치 추적 집중관제와 전담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출할 때는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현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통제하고 위반하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전 고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에 희석이 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유족에 사과하면서도 아이를 찌르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하루 전 특별한 헌신을 보상하겠다며 공무원들을 격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전후로 나타난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앞선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조준한 거란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운영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책갈피 달러, 즉 외화 불법 반출 검색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공사 사장이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 말이 틀렸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인천공항 측과 위탁 계약을 맺고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인천공항이 대신 검색을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과거 1만 달러 이상을 반출하다 걸렸단 정부의 보도자료도 있다며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란 일각의 지적 또한 반박했습니다.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이 대통령은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 심보라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책임의식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 계산도 안 해본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동해 유전 개발 사업 생산 원가를 계산해 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 어조를 바꿨습니다.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며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従来の政府の立場を超えて答弁したように受け止められたこと、これを反省点として捉えて今後の国会でのご議論に臨んでまいりたい旨を 지난달 10일에도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제재와 중일 관계 악화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없다면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方再次敦促日方撤回错误言论，认真反思悔过，不要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또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연합훈련 과정에서 폭격기 항로를 도쿄 쪽으로 향하면서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我が国周辺における活動の拡大、活発化を意味するとともに、我が国に対する恣意行動と捉えざるを得ない。 이런 가운데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접촉해온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다소 완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중국과의 갈등 국면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5번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데 고발 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 국내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강제적으로 뭐 구인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의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5번째 연이어서 불출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현행법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인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뭐 고발하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개진이 되기는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어떠한 별도 이 절차를 마련을 해서 쿠팡 측에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계속해서 출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방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실 입국을 제재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쿠팡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뭐 입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다가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쿠팡은 청문회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어땠는지 분위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this issue.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뭐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임시 대표. 쿠팡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통역이 있다 보면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가 있겠고 쿠팡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범석 의장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좀 보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실행 업무, 실무는 한국 대표가 한국에서 한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방화벽이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예, 오늘 로저스 대표 지난 1년 반 동안 유출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고 범위가 적다고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3천만 건이 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쿠팡 대표가 이야기를 임시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 정보, 우리가 결제나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최상위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것이 유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유출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그 범위가 적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쿠팡 내부적으로 임원들 간의 회의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이다라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집 앞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금융정보와 비교하더라도 사실상의 우리 코앞까지의 그 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뭐 쿠팡의 그 유출 범위는 사실상의 뭐 크지 않다, 적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업이 이렇게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러한 뭐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규모, 숫자와 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쿠팡은 그런 부분을 좀 실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사건을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게 중대한 사안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일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우리가 의무가 없다. 중대한 정보보안 사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유출이 됐을 때 막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그러한 법률이 연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쿠팡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SEC의 기준을 이제 적용을 받고 결국에는 중대한 사이버나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공시하고 보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오늘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미국 차원에서의 시빌 페너티라고 해가지고 민사 제재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시정명령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이제 상장한 상장사들이 가장 사실은 조금 두려워하는 제재 조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아무리 이걸 축소하려고 하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뭐 미국에서는 큰일이 아닌데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산하 있는 사실 영향력을 받는 이 상장사라고 한다면 투자자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 관련해서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실행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자상거래법상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쨌든 지금 통신 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어떤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전제는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막바로 영업 정지로 간다고 한다면 쿠팡 측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라든지 다툼을 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영업 정지까지 이룰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입국 제한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입국을 제한하는 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승준 씨, 스티브 유를 생각을 해보면 23년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취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일부 이제 나온 것이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이제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에서 어떠한 출석을 안 할 때 그것을 이제 제한하거나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입국 제한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김범석 의장에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사실상의 터전,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기반이 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라도 지금처럼 다른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대표를 내세워서 한국의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나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나는 입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뭐 수사 절차나 아니면 국회에서 요청하는 절차에 응할 수 없다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로저스 대표 오늘 청문회에서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쿠팡 입장에서는 아마도 금전적으로 모든 고객,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마 지금 언급된 부분의 경우에는 뭐 신용정보 모니터링이라든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내지는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센터를 마련해서 뭐 같이 대응해주겠다. 아니면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우리가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소비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아니면 보상의 정도와 쿠팡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괴리가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아주 고가의 오찬을 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3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김영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된 금액은 그 자리에서 지금 70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당 나누게 되면 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70만 원이 결제됐지만 3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뭐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만 쿠팡 측이 결제했다라면 우리가 직무 관련성 내에서
사실상 식사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금액 5만 원 한도 내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8,000원짜리 파스타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지, 식사 자리에서 혹시나 어떠한 청탁이라든지 부정한 어떤 대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간 것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식사 문제는 청탁금지법 문제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자료와 청탁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떳떳하다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녹취록에 뭘 보여줬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뭘 보여줬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녹취가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혹시나 어떠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피감기관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또한 인사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공유를 하면서 이것을 인사 판단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라는 것은 사실상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얘기까지 나온 만큼 그 식사 자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뭘 먹었냐, 계산은 누가 했는지 물었지만 대관 담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진술을 회피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금 3명만 동석을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5명이 동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서 먹었는지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쿠팡의 경우에는 피감기관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네, 내일은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지만 반대로 날이 다소 추워지겠는데요.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조금 높지만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도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서와 호남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해안에,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대기 자체가 건조하고 여기에 난방 기구까지 사용하면서 피부 역시 매우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습도 조절입니다. 맞습니다.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수분 손실이 빨라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당김이나 각질, 홍조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코, 입의 점막까지 건조해지면서 눈이 피로해지고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꼭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